4월 13일 메이저리그 애틀랜타와 마이애미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틀랜타의 경우 시즌 4승 5패를 기록 중이며 직전 경기에서 필라델피아와의 클러치 상황 속에 9회 결승 득점을 내어주며 아쉽게 패배를 하고 말았던 애틀랜타였죠. 하지만 야쿠나 주니어와 프리먼의 3경기 연속 홈런은 굉장히 압권인 타격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어느새 야쿠나 주니어의 타율은 계속해서 상승 가도를 그리며 4할 4푼 4리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프리먼도 1할도 안 됐었죠. 1할도 안 되는 타율에서 1할 6푼 7리를 올리면서 이렇게 올리는 과정에서 있었던 3경기 연속 홈런은 아쿠나 주니어랑 함께 애틀랜타의 타선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의 타격감은 내일 샌디 알칸타라를 상대로도 드러날 수 있을지, 그것이 애틀랜타의 승리에 가장 크게 기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 마이애미는 직전 경기가 매치와 우천 취소로 불펜 자원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져왔지만 이 타격에서 마르테 아구일라를 빼고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디커슨, 마르테, 아길라, 앤더슨, 듀발, 치졸름 주니어, 로하스, 월렛이, 알칸타라로 타선이 구축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상위 타선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지 못하다고 한다면 하위 타선에서 기대는 더 할 수 없을 것 같죠. 최근 듀발의 컨디션도 많이 안 좋은 것 같기 때문에 이 장타에 대한 기대가 많이 떨어지는 이 마이애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팀의 선발 투수는 이노아와 알칸타라로 발표가 났습니다. 이노아는 2경기 나와서 방어율 0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 샌디 알칸타라는 2경기 나와서 1패와 함께 평균 자책점 1.50을 기록하고 있죠. 먼저 이노아의 경우에는 이닝 수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 4월 3일날 등판한 필라델피아와의 경기에서 단 1이닝만을 던진 채 경기에서 내려갔고 7일날에 워싱턴을 상대로 5이닝 2피안타 1볼넷 5탈3진으로 준수한 피칭으로 경기를 자신의 페이스로 끌고 갔지만 타선들의 지원이 없어서 결국에는 승패에는 이 노디 시전을 기록하고 말았던 이노아였습니다. 메이저리그 평균 수준 조금 이하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이노아지만 분명히 타자의 방망이를 끌어낼 수 있는 능력과 커맨드는 가지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 슬라이더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이노아가 내일도 이 마이애미의 타선의 방망이를 잘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죠. 샌디 알칸타라에 대해서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 97마일에서 99마일까지 나오는 이 빠른 공을 던지면서 모든 지표에서 대부분 볼넷 빼고죠. 볼넷을 빼고는 모든 지표에서 메이저리그 최상위권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샌디 알칸타라가 이 마이애미의 에이스로서 내일 어떤 기량을 보여줄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 그대로 창과 방패 대결인데 이 야쿠나 주니어와 프리먼을 앞세우는 애틀랜타의 타선을 이 샌디 알칸타라가 이 잠재우면서 타선에 약간의 도움을 받아 승리를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죠. 이 애틀랜타의 경우에는 불펜진이 조금 아쉽습니다. 계속 세이브 상황에서 나오는 선수들이 방어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중간 개투들의 어느 정도 활약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죠. 결국에는 이 마무리 문제만 해결된다면 이기고 있는 경기에서는 애틀랜타가 분명히 기량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 마무리들이 더 이상은 이 평균 자책점이 올라가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마이애미는 불펜이 오히려 내일은 이 방패가 될 것입니다. 이 샌디 알칸타라가 내려간 이후에 2이닝 정도를 막아줘야 되는데 이 2이닝을 막아줄 수 있는 선수는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여지죠. 분명히 마이애미의 경기 시즌 성적이 별로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 불펜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에이스가 나오는 경기와 클러치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경기에서 점수를 지킬 수 있는 투수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부분은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죠. 정리하자면 말씀드렸다시피 창과 방패의 대결입니다. 알칸타라는 지난 시즌부터 두각을 드러내며 확실한 마이애미의 에이스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선발에서는 마이애미가 분명 앞선다라고 할 수 있지만 상대가 무서운 타격감의 애틀랜타이죠. 이 직전 경기에서 필라델피아에게 아쉽게 패배하고 말았던 애틀랜타이며 그 와중에 아쿠나 주니어와 프리먼의 3경기 연속 홈런은 이 무섭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을 정도로 매섭게 방망이가 돌아가고 있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죠. 마이애미는 듀발의 부진 속에 마르테와 아길라가 분발하고 있지만 이 득점효율이 상당히 아쉬운 상황입니다. 알칸타라의 2번의 등판에서 마이애미의 득점은 단 2점뿐이었고 내일도 비슷한 상황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마이애미는 그래도 전날 경기가 5천 취소가 되면서 불펜들이 힘을 아끼긴 했습니다. 따라서 알칸타라가 문제시되는 이 위기 상황에서 커맨드의 흔들림 속에 내어주는 볼넷으로 인한 실점 등을 고려한다면 근소하게 이 애틀랜타가 5세를 가져가면서 필승조를 애틀랜타가 먼저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이 핸디캡으로의 접근은 피하고 마이애미의 불펜들의 디펜스를 고려해서 일반 승리로의 접근이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일은 이 애틀랜타의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3일 메이저리그 템파베이와 텍사스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템파베이는 양키스와의 시리즈에서
2승 1패를 기록하였고 직전 경기에서 4대4 클러치 싸움이 10회에 4점을 혼납하며 이 8대4의 스코어로 마무리가 되며 끝이 안 좋았던 이 템파베이였죠. 하지만 양키스라는 어려운 상대를 만나서 이 2승을 올렸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텍사스의 경우에는 이 부진한 타격과 불펜들의 안 좋은 모습으로 인해 샌디에고에게 스윕을 당하며 3연패를 기록하고 말았죠. 그리고 키너 칼르파, 화이트, 갈로, 솔라, 로우, 트레비노, 컬버슨, 테다, 타베라스를 놔두고서도 트레비노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기량을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이 텍사스입니다. 분명히 스프링 트레이닝 기간 동안에 이 조이 갈로가 굉장한 기량을 보여줬지만 막상 시즌에 들어와서는 여전히 타격감을 살리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템파베이의 경우에는 이 아로자레나를 필두로 해서 이 마르고 브루소 이 백업 멤버들이 나와서도 충분히 득점을 올릴 수 있는 기량을 보여주고 있고 이 타격 뎁스가 굉장히 깊다라고 보여지는 이 템파베이입니다. 따라서 이 내일 경기에서 타격에서도 분명히 어느 정도 이 템파베이가 홈 경기에서 우세를 보일 수 있는 여건은 가지고 있다라고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두 팀의 선발 투수를 살펴본다면 이 글래스노우와 더닝의 대결입니다. 두 선수 모두 이 등판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 글래스노우의 경우에는 이 두 경기 등판에서 평균 자책점이 무려 0.75인데 아직 단 1승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등판 개막전 경기였죠. 4월 1일 경기에서 이 마이애미의 알칸타라를 상대로 6이닝 1피안타를 허용하면서 이 볼넷 없이 6개의 탈삼진과 함께 완벽한 피칭으로 경기를 마무리했었습니다. 이 다음에 점수를 뽑아내서 이 1대0이라는 스코어로 간신히 팀이 승리를 하겠지만 정작 본인의 승리는 챙기지 못하였고 이 6일날 보스턴과의 등판에서도 6이닝 4피안타 1실점 볼넷 2개 탈삼진 9개로 이 자신의 역할을 다 해주고 내려갔던 이 글래스노우입니다. 이 글래스노우는 98마일에서 높게는 100마일까지 나오는 빠른 공을 던지면서 이 압도적인 슬라이더와 커브가 주 무기라고 할 수 있죠. 이 3쿼터 유형에서 나오는 이 변화구들이 우타자의 몸 쪽에서 강하게 존으로 휘어들어가는 백도어성 그리고 바깥으로 새어나가는 공까지 자유자재로 던지면서 지금 보시다시피 메이저리그 최정상의 수치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 이 글래스노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댄더닝은 시애틀에서 활약을 하다 이 텍사스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1승을 챙기면서 평균자책점 1.80으로 순조로운 출발을 했던 직전 등판이었죠. 이 토론토를 상대로 등판해서 5이닝 동안 홈런 1개를 맞으면서 이 3피안타 1실점을 하며 볼넷 없이 6개의 탈삼진과 함께 깔끔한 투구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구속이 그렇게 빠르진 않지만 이 변화구를 자유자재로 던지면서 이 포피치 유형으로 타자들을 속아낼 수 있는 체이스 레이시죠. 속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볼넷이 적다는 점과 탈삼진을 잡을 능력이 있다는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죠. 이 한국계 미국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일도 이 더닝 선수의 활약을 어느 정도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팀의 불펜 상황을 본다면 결국 텍사스가 기댈 것은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디에고 카스틸로가 직전 경기에서 이 투구수를 27개였나요? 들고 가면서 이 조금 많은 투구수를 기록했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이 카스틸로가 등판을 하는 날에는 스트라이크 볼 비율이 생각보다 조금 안 좋습니다. 볼을 많이 던지면서 깔끔한 투구를 못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이 조금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 압도적인 구위로 여전히 1.93의 평균 자책점과 4.2이닝 동안의 활약은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죠. 텍사스는 최근 불펜들이 조금은 무너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실점 피칭 투수들이 버티고 있고 그리고 계속 나오는 선수들은 꾸준히 자신의 활약을 해주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죠. 하지만 텍사스는 이안 케니가 마무리로 낙점이 되었음에도 이 직전 경기에서 또 마차도에게 홈런으로 허용하면서 안 좋은 모습으로 경기를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계속해서 이 웨스 벤자민과 코디를 활용하는 모습은 보이는데 이 유망주들이 빠른 공과 우월한 피지컬을 가지고 있음에도 기량이 아직 못 올라오고 메이저리그에서 정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텍사스에게 조금 많이 부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죠. 따라서 이 불펜 자원에서도 분명히 텍사스보다는 템파베이가 연장전을 치르고 왔음에도 기본적인 기량에서 우위에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타격 침체가 상당한 텍사스 레인저스입니다. 선발에서 호투를 보여줬던 더닝이 나와서 다시 한번 반전을 노리지만 이 상대가 글래스노우입니다. 압도적인 구위에 노련함까지 더해서 타자들에게 접근한 투수인데 그런 정상급 투수를 상대하기에는 아직 텍사스 레인저스의 타자들이 많이 어려 보이는 것 같죠. 유일한 희망이라자면 이 카스텔로의 투구수가 많았고 생각보다 던질 때마다 이 볼 개수가 많아지면서 깔끔하게 타자들을 상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글래스노우라는 산을 넘기에는 이 텍사스가 너무 벅차 보이며 양키스에게 시리즈 수입에는 실패했지만 이 2승을 챙길 정도로 좋은 타격감을 가지고 있는 템파베이가 홈에서 다시 신승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텍사스의 타격감과 무너져 내리는 이 이안 케네디의 컨디션과 이 불펜들의 기량을 본다면 이 마이너스 핸디캡으로의 접근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일은 이 템파베이의 핸디캡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3일 메이저리그 휴스턴과 디트로이트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휴스턴은 개막 시리즈에서 수입을 기록했던 오클랜드를 상대로 다시 만나 이 2연패를 하면서 시리즈를 마감하게 되었고, 디트로이트는 최근 4연패에 빠지며 이 극심한 이 타격 부진에 빠져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휴스턴은 알투베, 브렌틀리, 코레아, 알바레즈, 구리엘, 터커, 디아즈, 스트로, 말도나도로 이어지는 타선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 상위 타선에서 해줄 수 있는 타격 기대값이 굉장히 높은 휴스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내일 경기에서도 이 휴스턴의 방망이는 뜨거울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디트로이트는 극심한 타격 부진에 빠져 있으면서 타선 개편에도 도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진했던 타선이었고, 직전 경기에서도 클리블랜드에게 이 5대2로 안타 단 4개만을 기록한 채 2점도 에러, 상대팀의 에러 2개를 받아내고서야 간신히 낼 수 있었던 이 디트로이트였던 만큼, 그만큼 타선에서 효율이 많이 안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팀의 선발 투수를 보자면 휴스턴은 그린키가, 그리고 디트로이트는 마이즈가 선발로 발표가 났습니다. 이 그린키는 2경기 나와서 1승 0패 평균 자책점 1.38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 마이즈는 한 경기 나와서 승패 없이 2.25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죠. 먼저 마이즈의 경우에는 이 미네소타와의 경기에서 등판해서 4이닝 동안 안타 5개 허용하면서 단 1실점을 하고 조기에 내려갔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볼넷을 2개를 허용하고 탈삼진을 4개를 잡았는데, 탈삼진율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죠. 결국 이 커터를 활용한 피칭에서 생각보다 좋은 재미를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여러 지표에서 아직까지 메이저리그 하위의 성적을 조금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마이즈가 특급 투수는 아니다. 이 평균 자책점이 언젠가는 깨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죠. 반면에 그레인키의 경우에는 지표들이 굉장히 준수합니다. 이 탈삼진 확률이 떨어진 것이 굉장히 아쉽고, 이 헛스윙률도 좀 아쉬운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그레인키의 이 정상급 체인지업을 타자들이 맞추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죠. 분명히 매해 1마일씩 평균 구속이 떨어지고 있는 이 잭 그레인키의 빠른 공인데, 여전히 그의 체인지업이 위력적이다 보니 이 타자들이 맥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그레인키가 그렇게 2경기를 나와가지고 생각보다 좋은 피칭을 해줬죠. 직전 경기에서도 LA 에인절스에게 7이닝 동안 5피안타에 홈런 1개 허용하면서 2실점하고 내려갔고, 첫 번째 등판에서는 6이닝 무실점 피칭을 해줬던 이 그레인키입니다. 따라서 내일 경기도 이 타격감이 안 좋은 디트로이트를 상대로 생각보다 의외도 아니죠. 정말 좋은 피칭을 해줄 수 있을 거라시라는 좀 믿음이 가는 그런 투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팀의 불펜 상황의 경우에 필승조는 존재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아브레이와 프레슬리, 그리고 스텔렉이 여전히 건재하게 버티면서 지금 1.35, 그리고 방어율 제로, 그 다음에 여기도 방어율 1.50으로 굉장히 준수한 피칭을 하고 있죠. 짧은 이닝을 맡아준 것도 아니고 꾸준히 경기에 나오면서 이런 성적들을 가져갔다라는 점은 굉장히 휴스턴의 입장에서는 이 하루의 휴식을 더 취했다라는 점에서 이 필승조들의 컨디션이 좋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죠. 따라서 이 불펜 상황에서는 휴스턴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디트로이트의 경우에도 결국에 이 카스트로도 좋고요. 그 다음에 시스네로, 그 다음에 풀머, 이렇게 버텨주고 있는데, 이 시스네로가 얼마 전에 홈런을 한 방 더 넣어맞으면서 이 평균 자책점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공이 위력은 있다라고 보여짐에 따라 이 필승조들은 있는데 활용할 시점이 많지 않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죠. 따라서 이 디트로이트의 결국 경기의 핵심적인 문제는 이 불펜 자원도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 타격에서 해결이 돼야지 디트로이트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정리를 해보면 이 능구렁이와 같은 피칭으로 팀 내에서 에이스 선발 투수로서 자리를 잘 잡고 있는 그레인키입니다. 이번 시즌 탈삼진율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점은 부정적일 수 있으나, 이 직구 구속이 많이 떨어졌고, 이 체인지업을 통해 맞춰 잡는 피칭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양팀 모두 연패 늪에 빠져 있으나 이 상황이 조금 달라 보입니다. 휴스턴은 여전히 방망이의 기대값이 충분하다고 보여지는 반면, 이 디트로이트는 직전 경기 타선 개편을 통해 반전을 꾸려보고자 했지만 그마저도 실패하면서 이 극심한 타격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 결국 필승 불펜조가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다고 해도 승기를 잡지 못하면 활용이 불가능한 시점에서 이 휴스턴의 방망이가 매섭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이 되는 것 같죠. 이 휴스턴의 홈 경기이지만 이 휴스턴이 마이너스 핸디캡을 이루는 데는 휴스턴에게 9회까지도 필요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일 경기는 이 휴스턴의 마이너스 핸디캡의 승리로 접근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 김상세의 조합픽을 무료로 직접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오픈 링크로 문의 주시면 24시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